안녕하세요. 가족들은 몰라도 금융사들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은행이나 카드사나 각종 개인들의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.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, 그리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각종 사항들을 대기업들이 다 깨는 거죠.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신용점수를 매길 겁니다.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1금융권에서 그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여러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주지만,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가산금리 매기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겁니다. 사실상 은행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한다, 금리 이자 장사를 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그것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꽤 많은 수작들을 벌려왔던 거죠. 앞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내가 뭘 하며 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하는 모든 개개인들의 정보는 다 노출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이제는 개개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를 최대한 덜 노출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이왕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폐, 종이돈이나 동전 같은 실물을 좀 더 사용하는 걸 제안드립니다. 왜냐? 그랬을 때는 적어도 금융사나 유통업체들이 그 사람의 소비가 어떠한지, 어떤 데 물건을 쓰는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정보가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그거조차도 현금 사용한 것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거나 이러면 또 노출될 수 있다라고도 하겠지만,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실제로 현금을 사용하고 동전을 쓰는 게 좀 더 소비를 줄여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신용카드를 쓴다? 아니면 디지털 온갖 편리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사람들이 그러한 시스템이나 그런 체제에 구속이 되거나 예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그것보다는 좀 더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도 대화 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CCTV나 아니면 녹화, 녹음, 그리고 카드 사용,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앱 같은 것들, 그리고 페이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점점 더 구속하고 점점 더 우리의 삶을 까발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통신, 유통 등의 수집 범위가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죠.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, 우리를 더 유혹하고 우리가 더 예측 범위 안에서만 머물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. 나중에 이 고객에게는 카페라떼나 다른 품목들은 아예 안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외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먹는다.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저가 도시락류를 되게 많이 보여준다. 이러는 거죠. 이 사람의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. 소비 패턴, 대출 내용, 고객센터 상담 내용, 각종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을 다 움켜쥐고 그 사람의 소비까지 다 지배하는 거죠. 무알콜 맥주를 먹는 사람이다. 이 사람에게는 무알콜 맥주 신상품 나오기만 하면 계속 보여주는 거죠.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소비를 더하게 만드는 거죠. 왜? 그러한 것들이 점점 그 사람을 평생 고객으로 움켜쥐고 락인시켜 가지고 계속 이제 소비하게 이제 유도하는 거죠.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. 금융 소비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쉽게 돈 내게끔, 돈 벌게끔, 돈 빌리게끔 만들어 가지고 대출 왕창 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생활 패턴 봤더니 너 되게 신용도가 안 좋네. 점수 낮춰. 가산금리 몇 프로 더 내. 이러면서 사람들의 삶을 더 구속할 거라는 거죠. 배달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. 하나은행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대요. 뭘까요, 이게?
뭐 이러한 것들이 뭐 이러한 그 지도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좀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아마 붙어지면 이걸 가지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. 뭐 예를 들어 이 지역에 1인 가구가 되게 많이 산다. 그럼 1인 가구에 특화되어 있는 뭐 편의점이 그쪽에 좀 더 진출하는 게 좋겠다든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. 뭐 코로나 2020년 1월부터 4차 유행까지인 2021년 12월까지 배달 수요가 가장 높은 폭이 치킨이었답니다. 아 그렇구나. 1인당 월 평균 배달앱 이용 건수가 4.1에서 5.4건 월 평균 이용 금액도 13만 4천 원 늘었네.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배달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엮이는 거죠. 뭐 은행들은 은행들대로 상담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같은 것도 해주는 거고요. 결국에는 데이터가 돈인 거죠.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고 통신이든 유통이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연결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최대한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게 그들의 분위기다라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구속되는 거죠. 구속. 편리해지고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우리의 돈은 언제든지 마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닌 거죠. 그들이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저런 것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도 까발리고 싶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우리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다 파악하고 있다.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. 분명히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.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저지하려면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들을 마냥 사용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지금의 정치권들이 대기업하고 결탁해서 데이터 3법을 이미 통과시켰죠.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대놓고 사람들의 실생활을 다 까발리고 다 들여다본다라는 거죠. 이게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빡빡해지면 빡빡해지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저러한 뉴스들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.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당한다. 이제는 우리가 전화 한 통화를 해도 메시지 하나를 보내더라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. 왜냐? 그러한 것들이 온갖 구설수가 될 수 있고 각종 소송과 고소의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지는 몰랐네요.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 은행, 카드사, 금융사 네,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